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순천과 광양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다른 지역에서도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부터 한반도가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졌던 광양 도립예술고 착공이 결정됐습니다. 오는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 개교는 2020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 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예정이었던 도립예술고. 건립 부지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2018년 개교는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광양예술고 착공 일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는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센터 인근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도립예술고가 건립돼 오는 2020년 음악미술계열 3개 학급 규모로 개교합니다. 기공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 2022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도 건립비와 운영 지원에 나섭니다. 건립비 250억 원 가운데 70여억 원을 분담하고 개교 이후에도 한 해 10억 원씩 10년간 지원해 국제적인 예술학교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또 위상에도 걸맞는 예술고가 되도록 저희 또 매년 운영비를 10억 원씩 해서 지원을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양에 유치된 도립예술고. 다음 주 착공이 이어 병설중학교 건립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본 궤도에 오를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최근 현장 근로자 4명이 다쳤던 여수 산단 여천 NCC 공장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이 처음 발표와는 달리 크레인 충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천 NCC는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발생했던 가스 누출 사고는 크레인 충돌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계 오작동이나 작업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오늘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장흥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를 둘러싼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소송에서 지는 쪽이 떠안아야 할 손해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 면적만 120만 제곱미터에 달한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입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1단계가, 16년 3월 2단계가 각각 완공됐으나 지금까지 분양률은 고작 32%, 공장 부지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800여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분양 용지, 금액으로 따져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산단을 개발한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이 산단 개발 당시 체결한 실무협약을 어기고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무협약은 양 당사자가 확실히 의사를 표명해서 이제 그 도장을 찍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무협약은 유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흥군이 사실 그게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인데 의회 의결을 얻는 건 장흥군의 의무였습니다. 장흥군은 당시 실무협약이 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체 발행을 위한 구속력 없는 임시협약이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실무협약서를 처음에 최초에 날인을 했을 때 그 개발공사 측에서 공사체 발행용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그 이용 용도를 밝히고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소송에서 지는 쪽은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인수 시점인 2014년 7월부터 금융손해가 100억 원, 이외에도 연이자 부담도 30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장흥군이나 개발공사 모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 미분양 용지가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는 분양 부진에 허덕이는 강진 환경산단, 대양산단 등 다른 일반 산단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매입해 활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운전기사 부족으로 여수 지역 일부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2번과 80번 등 5개 노선의 평일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기존보다 73회 줄어든 339회로 조정하고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도 10대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향후 버스기사 충원 상황에 따라 감축된 노선을 점차적으로 정상 운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집수리나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해 1kg당 15원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천 지역의 건강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여천 선소 유적지 정비 사업과 테마정원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거북선 축제 행사 대부분이 종포 해양공원 인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천 지역에도 행사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휴일 단속 지역도 순천역 등 1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방침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대부분 지방으로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충청과 남부 곳곳은 35도를 웃돌겠고요. 서울도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은 지금 강한 중형급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먼해상에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늦은 밤에는 제주를 지나서 목요일 새벽쯤에는 전라도 해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밤부터는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 거센 풍랑이 일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불고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로 서울과 서해안 곳곳으로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구 34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